안녕하세요. 독일에서 달리는 독하나제입니다. 운동에는 다양한 이론과 방법들이 존재하며 각각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개인의 운동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지만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다고 해서 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운동 환경, 목표, 신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운동 정보가 인터넷과 유튜브에 넘치는 요즘입니다. 저 또한 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독하나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운동 정보를 복사해서 여러분 앞에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반복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저에게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스스로 실험 대상이 되어 여러분이 궁금한 점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정답에 가까워지기 위한 과정에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과 채널의 방향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한번 눌러주이소. 소중한 구독자님 구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50세에 달리기를 시작해 2년 만에 하프 마라톤과 풀 마라톤을 각각 완주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배운 달리기 기록은 매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로 비교적 짧은 기간에 부족한 기록이지만 이 정도의 기록을 달성한 데에는 제 운동의 90% 이상인 존투 훈련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사이클 운동을 했었고 존투 훈련 개념은 달리기 이전에 먼저 사이클 훈련에서 많이 알려지고 각광받았던 방법입니다. 운동 방법에도 유행이 있는 듯 돌고 돌아 달리기에도 존투 훈련이 이목을 끌게 되었으나 이는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존투 훈련을 진행할 때 그 방법과 기준을 참고하되 왜 주체적으로 조절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달리기 초심자를 위한 진심 어린 조언도 준비했으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존투 훈련은 심박수와 운동 강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공하여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느린 속도와 낮은 심박수로 훈련할 때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적정 속도와 강도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이 기준이 완벽히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심박 구간을 구하는 과정에서 최대 심박수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많은 러너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난감해할 수 있습니다. 존투 구간은 그 범위가 넓어 그날의 몸 상태나 피로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숫자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신체 상태와 경험에 따라 조절하며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반인이 생활 속에서 꾸준히 존투 훈련을 실천하려면 육아와 학업, 직장과 일상 활동으로 인해 컨디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그날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 유연성을 가지더라도 부상을 예방하면서 체력과 지구력 증진을 위한 낮은 강도를 유지한다는 존투 훈련의 원칙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존투 훈련은 단순히 편하게 달리며 부상을 예방하고 마일리지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존투 훈련의 근본적인 목적은 몸의 피로를 최소화하면서 체력을 키우고 유산소 운동 베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밀도와 근육 모세혈관 형성을 증가시키고 산화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산화효소란 세포가 산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을 돕는 물질입니다. 이 효소가 활발해지면 우리가 운동할 때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몸 안에서 산소를 더 잘 운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고강도 운동 시 발생하는 피로물질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지방이 빠지는 건 보너스입니다. 다이어트 같은 건강 달리기가 목적이신 분들부터 러닝 초심자, 마스터즈 선수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존투 훈련은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양극화 훈련 방법인 8대2 법칙의 일환으로 전체 운동량의 80에서 90%를 존투 구간 아래에서 저강도 운동으로 나머지 10에서 20%는 고강도 운동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존투 훈련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박수와 이를 기반으로 한 운동 강도 구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원래는 실험실에서 젖산역치를 측정해 설정되는 것인데 젖산역치는 운동 강도를 점차 증가시키면서 혈중 젖산 수치를 측정하여 정해지며 심장과 근육에 가해지는 부하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정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측정이 일반인들에게는 쉽지 않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최대 심박수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심박 구간을 설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3구간, 5구간, 7구간 등 다양한 심박존 훈련 구간이 존재하며 존2라 함은 5구간의 훈련 구간 중에서 두 번째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최대 심박의 60에서 70, 많게는 80%까지 해당하는 넓은 구간입니다. 구간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최대 심박수와 젖산역치 심박수 또는 안정시 심박수가 사용됩니다. 유명한 박사님들이 제시한 다양한 심박존 공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으실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고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존2 구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최대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220에서 나이를 빼는 공식입니다. 예를 들어 제 경우 220에서 제 나이인 50을 빼면 최대 심박수는 170이 되고 이 수치로 구한 일반적인 존2 구간은 최대 심박의 60에서 70%로 102에서 119 bpm입니다. 이는 빠른 걷기 수준의 매우 낮은 강도입니다. 그런데 2주 전 마라톤 평균 심박수가 171 bpm이었으므로 단순한 공식으로 구한 최대 심박수는 제 실제 신체 조건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박수 공식은 사람마다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존2 구간을 알아내려면 자신의 정확한 최대 심박수를 구해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얼마 전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대 심박수를 측정하는 방법과 과정은 고강도 달리기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며 측정하는 날의 컨디션과 몸 상태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최대 심박수를 구했더라도 만약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모든 구간이 어긋나게 되고 오히려 운동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오버트레이닝과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심박수를 통해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에 운동 자각도 RPE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자각도는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운동 강도를 뜻하며 보통 1에서 10까지의 수치로 자신의 운동 강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RPE는 심박수와 함께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데 10점 만점에 4점 이하 정도가 존2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날씨, 기분, 피로도 등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고 좋은 방법은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편안하게 달리는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심박수와 운동 자각도를 함께 고려하고 말하기, 노래하기 등으로 본인만의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 심박수가 모호한 경우를 보완하여 저강도 유산소 구간을 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 마페톤 이론입니다. 숫자 180에서 나이를 빼는 방식으로 설정하는데 제 경우에는 180에서 50을 빼면 130 bpm이 됩니다. 저의 존2 구간과 마페톤 심박수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존2 훈련과 마페톤 이론은 모두 저강도 운동을 통해 유산소 효과를 가져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두 방법은 일정 부분 겹치며 부상을 예방하면서 유산소 기초를 쌓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대 심박수 측정이 필요 없으므로 초심자의 진입장벽이 낮은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마페톤 심박수를 조금 더 높이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두 훈련 모두 3개월가량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유산소 기초가 만들어지면 고강도 훈련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나은 달리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빼놓을 수 없는 건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질 좋은 충분한 수면 시간과 균형 잡힌 자연식 위주의 식습관, 스트레스 예방 등이 심박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운동만 해서는 몸이 좋아지지 않고 평소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심폐 능력이 준비되지 않아 달리는 신용만 해도 높아지는 심박수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와 걷기를 병행해도 좋고 걷기만 하셔도 운동 효과는 나타납니다. 심박수 숫자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운동의 즐거움을 잃고 지속적으로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몸과 변화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몸을 만들며 성취감을 느끼고 운동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지속적인 운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초심자는 심박수 기반 훈련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운동의 즐거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편안하고 즐겁게 달리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천천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래 달리다 보면 몇 개월 후에는 심박수가 이전보다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운동은 성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습관을 위한 것이며 그러한 습관이 건강이 행복을 만드는 즐거운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존투 훈련과 적용 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즐겁게 달리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